미국 주식 AI 퀀트 분석 도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유컴입니다. 빅데이터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갑니다. 딥시키 막 급부상했을 때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7% 급락했던 것처럼 유사한 상황이 미국 주식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펼쳐지고 있다. 구글의 지니와 안트로픽의 코어케 등장은 본질적으로 경쟁사 하나가 더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생산 방식이 AI에 의해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어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평가 논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업검은 수년간 미국 주식 AI 퀀트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투자자의 이중적 시각에서 왜 시장이 이번 충격이 심오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래 소프트웨어 업계 구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통적 사스 소프트웨어의 핵심 모델, 과거 사스 기업의 가치는 세 가지에서 비롯됐다. 1. 소프트웨어 자체가 희소자산이었다. 기업들은 CRM, ERP, 프로젝트 관리, 고객 서비스 시스템 등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했다. 2. 개발 비용이 높고 전환 비용이 높았다. 기업이 도입한 후에는 교체하기 어려워 구독은 안정적이었다. 3. 시스템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구독도 하나씩 추가됐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스택은 점점 더 많아졌다. 지니코워크가 가져오는 근본적 변화. 이러한 AI 시스템의 능력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을 직접 생성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이렇게 일할지도 모른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AI가 먼데이컴과 유사한 기업급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직접 생성. 내부 CRM이 필요하다. AI가 자동으로 구축. 고객 서비스 자동화가 필요하다. AI가 프로세스 UI를 직접 생성. 소프트웨어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필요에 따라 능력을 생성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들으니 꿈만 같지 않은가? 그러나 바로 며칠 전 비프로그래머 배경의 CNBC 금융 매체 작가가 단 1시간 만에 코워크를 이용해 먼데이컴과 유사한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회사 내부 인사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왜 그것들이 사스의 평가 논리를 흔드는가? 그것들은 단순히 고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값진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소프트웨어 보호 장벽 해자이 낮아진다. 과거 제품 기능 개발에 수년의 연구 개발이 필요했다. 경쟁자가 복제하기 어려웠다. 현재 AI가 70, 80%의 기능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기능적 차이가 좁혀진다. 결과, 제품 장벽이 하락한다. 둘째, 인원당 과금하는 구독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많은 CAS가 사용자 수로 과금한다. Salesforce, CRM, ServiceNow, Workday, Monday, Commendy. 기업이 AI로 내부 도구를 생성할 수 있다면 구독하는 직원 수가 대폭 감소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스의 수가 감소한다. 셋째, 사스가 시스템에서 능력 계층으로 변한다. 미래 구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AI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 생성 사스는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가 된다. 이는 플랫폼형 AI가 가치 사슬 상류의 이익을 가져가게 할 것이다. 왜 시장이 지금 특히 크게 반응하는가? 지니와 코워크가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AI는 이미 코드 작성 도구를 넘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구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사스총 시장 규모 탐가 재계산될 수 있다. 미래 기업 소프트웨어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시장이 말하는 것은 셀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률과 가격 결정권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스 기업이 가장 충격을 받기 쉬운가? 위험이 높은 종목, 프로젝트 관리, 사스, 내부 도구, 사스, 차별화 수준이 낮은 워크플로우 세스, 탓, 법률 서비스 플랫폼, 리걸줌, 엘즈, 정보 서비스 업체, 블룸버그, 로이터스, TRI. 충격에 비교적 견고한 종목, 심도 있는 업종별 소프트웨어, 강력한 데이터 기반 보호 장벽을 가진 사스, 강력한 생태계를 가진 사스, CRM Now.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니와 코워크의 진정한 위협은 사스 고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제품에서 즉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 사스의 제품 장벽과 구독 가격 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뉴스 및 정보 서비스 기관까지 영향을 받는지 물을 것이다. 이유는 이들 회사가 본질적으로 폐쇄적인 정보 처리 체계 전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2만 달러가 넘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예로 들면 그 핵심 가치는 데이터 자체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무 프로세스에서 그 시스템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들 회사의 보호 장벽은 상당 부분 정보 검색, 정리, 분석 과정의 인력 비용과 효율성 한계 위에 세워져 있다. AI가 수만 단어의 재무제표 검색, 독해, 요약, 분석과 전문 논문 통합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직접 의사결정 브리핑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고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될 것이다. 결과가 한 번의 클릭으로 얻어질 때 도구 자체는 더 이상 값어치가 없어진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장은 종종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질문한다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정서가 최근 몇 달간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최근 한어프컴 이 두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읽어보니 그들이 내린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다. 모건 스탠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AI를 기존 도구와 기술 프레임워크에 깊이 통합하고 AI를 통해 생산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여 제품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처음부터 인식 오류를 범했으며 전형적인 실수, 성할 수 있다를 간단히 대체할 수 있다와 동일시하는 것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현재 시장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념 낮은 진입장벽으로 생성하는 것과 상업적 성공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저비용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확장 가능한 운영, 안정성 및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적 제품을 제공하는 것 사이에는 복잡한 상업적 엔지니어링의 세계가 가로막고 있다. 게임이든 기업 소프트웨어이든 진정으로 주기를 초월해 살아남는 제품은 만들어냈다는 점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운영, 시스템 설계, 경험과 수치 관리, 배포 능력, 그리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인 상업적 선순환 덕분이다. 다시 말해, 진이는 시작 비용을 낮추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제작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희소성은 사라지지 않고 이전될 뿐이다. 생산 도구에서 선별, 배포, 브랜드 및 운영 체계로 생성은 대체와 같다는 직관적 오판을 수정한 후 골드만삭스는 더 구조적인 판단을 내렸다. AI는 기존 생태계를 바로 뒤엎는 방식보다는 기존 체계 위에 능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계를 확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비유로 들었다. 숏폼 비디오의 부상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었고 새로운 창작 생태계도 만들었지만 영화 산업이나 장편 비디오 플랫폼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숏폼 비디오는 더 많은 입구와 보완제 역할을 담당하며 영화 드라마는 여전히 완전히 다른 경험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골드만삭스의 견해로는 AI가 생성하는 체험 가능한 세계는 게임 업계에서 유사한 경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장기적 투자, 정교한 설계,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고중량 게임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일회성 체험, 소규모 플레이, 빠른 시도, 오류가 가능한 프로토타입 컨텐츠와 같은 경량화되고 즉시 생성되며 실험적 성격이 강한 상호작용 엔터테인먼트 형태를 먼저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진이를 유니티 U나 러블록스 RBLX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 공포의 또 다른 맹점은 기존 플랫폼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데 있다. 골드만삭스는 분명히 지적했다. 유니티, 러블록스는 AI 혁명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AI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점을 코드 생성, 에셋 생성부터 NPC 행동, 컨텐츠 매칭 및 추천에 이르기까지 이들 플랫폼은 이미 AI를 체계적으로 자체 도구 체인에 통합해왔다. 이것은 새 모델이 기존 플랫폼을 단방향으로 충격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동시에 휩싸인 생산성 경쟁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진정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특정 모델 출시 한 번이 아니라 플랫폼이 장기간 축적한 구조적 자산이다. 개발자 생태계, 배포 네트워크, 사용자 관계, 그리고 콘텐츠 거버넌스와 수익화를 둘러싼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 규모로 빠르게 복제될 수 없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늘 하던 대로 좋아요와 저장 부탁한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문의 620, 6378, 3637. 골드만삭스는 분명히 지적했다. 이것은 시장이 처음으로 목격하는 것이다. AI가 실제 오피스 시나리오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우회해 직접 결과를 전달하는 모습을 진이가 열어준 것은 상상의 공간이다. 미래에는 아마 도구 없이도 가능할지 모른다. 코워크가 제시한 것은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현실적 표본이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기술이 제품을 혁신할 것인가에서 더 냉정하고 잔혹한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만약 AI가 정말로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평가 기반 중 얼마나 남아있는 것이 견고할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소위 소프트웨어 종말론은 사실상 수익 모델의 탄력성에 대한 집중 심사다.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대체될 것인지가 아니라 사스의 높은 평가는 본래 단일하고 장기간 검증되지 않은 성장 공식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진이를 실제로 발표한 구글에게 이 모든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골드만삭스 이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답하려는 질문이다. 결론은 매우 명확하다.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골드만삭스의 재무 모델에서 구글 지니의 발표는 알파베트의 중장기 경영 과정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조정도 촉발하지 않았다. 수익 구조, 이익률 경로, 자본 지출과 자유 현금 흐름의 리듬 모두에서 골드만삭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따라서
그들은 알파베트에 대해 매수 평가를 유지하며 12개월 목표가를 $375로 유지한다. 이 배후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진이는 구글에게 장기적 전략적 자산에 더 가깝지 당장 수익 모델에 반영해야 할 변수는 아니라는 점. 그것은 미래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적 선택권을 대표할 뿐 현재 반드시 현금화해야 하는 이익 엔진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가 서사를 구축하지 않고 그들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엄격한 평가 프레임워크,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검증하는 두 가지 체계를 이용해 구글의 내재 가치를 교정했다. 첫 번째 체계는 지금 당장 계산할 수 있는 돈에 주목한다. 이 차원에서 골드만삭스가 사용하는 것은 EV, EBIT이다. 핵심 질문은 하나다. 만약 어떠한 새로운 AI 상상 공간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알파벳은 기존 사업만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사업으로 구성된 확고한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골드만삭스는 알파벳의 합리적 평가 중심이 EV, EBIT 약 26배 정도라고 본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술의 물결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구글은 성숙한 테크 대기업으로서 그 기본반이 여전히 높은 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체계는 장기적 자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주목한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기반 보상 스톡옵션 등을 제외한 자유현금 흐름 FCF 평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12%의 할인율을 통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 장기적 시각 아래 골드만삭스가 구글에 대해 약 50배의 평가 수준을 부여하는 것은 AI, 클라우드, 플랫폼형 사업의 지속적 확장 배경에서 주주를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진정한 현금 수익 능력에 대응한다. 강조해야 할 점은 골드만삭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이 자체가 직접 현금화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구글의 다음 몇 가지 핵심 위치에서의 장기적 우위 트래픽 분배 입구, 연산 능력 플랫폼, 그리고 광고와 생태계의 통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지 여부다. 이러한 능력은 일단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현금 흐름에 반영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체계를 통해 골드만삭스가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다.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서 보나 미래 현금 흐름의 한계에서 보나 지니의 발표는 알파벳의 가치 중심을 재설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 기술 발표로 촉발된 주가 변동은 골드만삭스의 관점에서 더욱 정서적 요동에 가깝지 기본적인 변곡점은 아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도 리스크를 회피하지는 않았다. 보고서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들도 나열되어 있다. 광고 및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 압력, 검색 및 정보 배포 모델의 장기적 진화, 사용자 행동 경로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단계적으로 AI 투자가 이익률을 압박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모든 변수 위에 규제는 대형 테크 기업 머리 위에 늘 맴도는 구조적 제약이다. 하지만 종합해보면 골드만삭스 이 보고서가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사거나 팔아라는 결론이 아니라 기술 서사가 극도로 변동할 때 이성을 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다. 그것은 시장에 상기시킨다. 기술 돌파구가 야기하는 기대 충격은 종종 빠르게 다가오지만 상업적 가치의 재평가는 항상 더 긴 시간과 더 단단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2026년 초 이테크주 동료는 본질적으로 확실성의 가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다. 골드만삭스의 논리에서 AI는 프로세스를 압축하고 효율성 경계를 바꿀 것이지만 기업 신용, 규제 준수 논리, 구조화된 데이터를 담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볼 때 투자자들은 종말 서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무엇이 정서의 메아리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장기 복리 잠재력을 갖춘 자산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게임주와 소프트웨어주의 급락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회사들이 오판 잘못 매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길 바란다. 공식 웹사이트 하나프컴을 열어 우리 VIP 멤버십을 구독하면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내용과 분석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매번 좋아요가 우리의 최대 동력이다.